보이시죠? 네. 이거는 제 거예요. 음. 초록색이 이번에 했는 거고요. 그다음에 파란색, 빨간색이 한 2년, 3년, 4년 전, 3년 전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인지적 방법과 체험적 방법과 활동적 방법이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이게 활동적 방법이 제가 많이 늘었어요. 모든 이제 표현을 활동적으로 한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어, 지금 인지적 방법에서도 능동적으로 생각하기도 지속적으로 저는 능동적으로 생각하기가 올라가는 편이고, 그다음에, 감정 표현하고 공감 얻기가 원래가 좀 적은 편인데 많이 올라가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한 상황에서 분출하기가 처음에는 좀 있다가 그 다음에는 없다가 좀 낮아졌다가 이번에 다시 분출하기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 타인에게 분, 분출하기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부정적인 것 중에 폭식하기가 엄청 늘었어요. 지금 이 상태가 전반적으로는 그 기능이 좀 안정적인데 이 폭식하기가 어찌 보면 어떤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해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 나의 상황이 이렇구나. 그래서 그냥 단순 폭식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 타인 비난하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적지만, 오히려 이런 음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려고 하는 성향도 있다를 보여지는 거고요. 문제 행동 취하기도 많이 늘고 좋은 도움 구하기가 늘고 그다음에 친밀한 사람 만나기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고 기분 전환 활동도 많이 늘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코코님을 제가 볼게요. 먼저 코코님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인지적 방법,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신다고 보면 돼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굉장히 높아요. 이제 그만큼 에너지가 바깥으로 많이 활발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타인에게 분출하기나 이런 부정적인 정서 해결은 좀 누르는 편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고 좀 누르는 편이고, 그다음에 좋은 도움 구하기가 지금 엄청 높아요. 그래서, 어, 생각이, 여기 보시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높아요. 그리고 타인 비난하기도 어느 정도 있는데, 그런데 기분 전환 활동이나 좋은 도움 구하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는 막대가 올라가 있는데 여기조차도 여기는 반대로 낮으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좋은 도움 구하기를 안 하나 보다라고도 이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다고 표현되는 상황이에요. 외부, 외부로 활발하게 표현을 하는 그런, 그리고, 너무 생각이 많으세요. 생각이 많은, 좀 능동적으로 생각하기도 있지만, 수동적으로 생각하기, 부정적으로, 생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긍정과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라고 할 수 있는데, 본인이 되게 힘들다 싶으면,
잠시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렇게 조언이 나왔거든요. 어, 부정적인 사고도 높고 하지만 어쨌거나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생각을 좀 줄일 필요도 있어요. 혹시 여기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떤 상황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코코님, 너무 많죠, 뭐. 너무 많죠? 네. 음, 이렇게 예를 많은 들어,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요. 그리고 몇 가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복식하기는 왜 이렇게 제로인가요? 폭식하기를 안 한다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저는요, 밤에는요, 먹고 싶어도요, 먹어지지가 않아요. 음, 소화가 안 돼요. 어, 지금 드러내는데, 표현하는데 익숙하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냥 안으로 참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감정을 맞아요. 억누르고 있는 그런 부분. 맞아요. 영 누르고 살아왔어요. 네, 그래도 좋은 도움 구하기나 친밀한 사람 만나기 이런 활동을 하시니까 네. 그런 대로 걱정은 덜, 뭐라고 해야 되나? 위험하다거나 아니면 많이 힘들겠다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만난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좀 줄어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분 것도 넘어가 볼게요. 음, 아, 이분은 인지적, 활동적 방법이 되게 높아요. 보면 인지적으로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문제 행동 취하기도 있고, 친밀한 사람과 만나기도 있고, 뭐 그 대신에 뭐 타인 비난이 하기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걸로 표현되어 있고, 안전한 상황에서 분출하기도 약해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좀 적다. 친밀한 관계가 있고, 좋은 도움 구하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떤 힘든 일이나 어려움을 오히려 활동적으로 해소하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이게, 이게 누구죠? 지금 보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적고, 감정 표현하고 공감하기가 있지만, 뭐, 이렇게 오히려 타인에게 분출하기나 이런 부분이 적다라는 거는 감정 표현은 외부 표현은 안 하면서도 그래도 행동적으로 문제 해결은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분이 그 도로시입니다. 도로시. 도로시님은 안전한 상황에서 분출하기가 지금 약 적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거나 고민이 생기고 할 때는 어떻게 해소하시는 편이에요? 그 말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표현을 해요. 음, 남편한테나 애들한테나 나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 근데 저도 생각할 때 제가 해소 능력은 별로 떨어지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는 좀 너무 지향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병이 생겼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희, 즐겁게 지내거나, 뭐, 이런 것도 별로, 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고 안정적이다라는 건 그만큼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특히 뭐,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진 않아요. 제 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직장 내 스트레스는 있었겠지만, 이 파키슨인 거 확인하고 일 그만두고 나서는 스트레스 요인이 거의 없다. 한 가지 그러니까 있다면 네. 질병, 이 파킨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거기에 그냥 초집중이 돼 있을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지금 문제 네, 행동을 취하고 좋은 도움 구하고 친밀한 사람 만나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 해결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 풀어가고 있다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정적인 거는 바깥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오히려 긍정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그런 문제나 이런 것들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정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형식이라고 설명드릴까요? 근데 이거를 1년 뒤에쯤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 뭐 또 어떤 방향으로 성향이 바뀌었는지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심하수님 들어오셨어요? 심하수님, 해외 출장 간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따스함님, 네, 들어왔습니다. 그럼 따스함님으로 바로 가볼게요. 따스함님도 인지적 방법, 그러니까 행동이나 활동적으로 하는 것보다 인지적 방법이 오히려 더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라든가 타인 비난하기나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지금 보면 좋은 도움 구하기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어요. 좋은 도움 구하기가. 이 좋은 도움 구하기가 높게 올라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풀어가려고 애를 쓰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도 있고 타인 비난하기도 있지만 그냥 스쳐가는 게 아니고 좋은 도움을 구하고 친밀한 사람을 만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리고 즐거운 상상과 감정 표현하고 공감 얻기 이런 부분들도 있다가 보니까 좀 능동적으로 근데 생각이 좀 많은 편이에요. 생각 안에서 머무르는 경우도 좀 많은 편. 전반적으로 지금 인지적 방법이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어, 생각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도 하고 능동적으로도 생각도 하고 그 생각이 많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대신에 좋은 도움 구하기가 있어서 이게 높아서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고 잘 해 간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분. 네. 음, 안전한 상황에서 분출하기는 어떤 상황이 안전한 상황이에요? 음, 내가, 내가 어떤 걸 해도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은, 제가, 어, 뭔가, 잘못했거나 상대방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저도 모르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언혜야, 아, 언혜야, 너가 이런 점은 잘못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있거나,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적이 아니었을 때, 내 편이 되어줄 수 있을 때, 이때, 안전된 상황인 것 같아요. 음. 생각하면서 정리하고 그러면서 해결하시는 그런 분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음, 말하면서, 음, 사람들하고 말을 하면, 그냥 나는 뭐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음.
또, 음, 꿀리만 들어오셨고, 나랑깨님 들어오셨어요. 최고야님, 장미화가님, 장미화가님도 인지적 방법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생각에서 그 문제 행동 취하기, 이제 생각과 행동이 좀 빠른, 그리고, 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있지만, 여기에 좋은 도움 구하기가 있어서 또 어느 정도 빨리 해결을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폭식하기가 좀 높아서, 저보다 높으신 분 처음 봤어요. 높아서, 음, 모든 문제가 이쪽으로 흘러가면은 또 건강이나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능동적으로 생각하기,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이런 수치가 좀 비슷비슷하게 높다가 보니까 오히려 그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생각을 조금 더 길게 하는 것보다 행동이 바로 나오는 부분도 있지 않나. 표현하고 공감하고 이 부분도 많은 편이구나. 이 폭식하기 이 부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이나 이게 다른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될 때 이 부분으로 해소를 하게 되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리고 좀 지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면 끝날 때쯤 돼서 우리가 수업 끝날 때쯤 돼서 한번 다시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우리 이 장미화가님은 안전한 상황에서 분출하기 어떤 해소하는 방법이 별도로 있을까요? 글쎄요. 딱히 지금 떠오르지가 않는데, 그때그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해결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나는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기보다는 조금 받는다, 안 받는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나는 안 하는 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걸로 사는 줄 그러니까 아는데. 생각을 조금 더 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고 생각과 행동이 바로 나오는 그런 형식.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나 보다. 그러니까 안전한 상황에서 분출하기, 저 같은 경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는 저한테 안전한 곳이 자동차 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뭐 소리도 지르고 울기도 하고 좀 외진 곳에 세워놓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안 해서 받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렇게 안전한 상황에서 분출하기 위해서 찾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음. 먹는 걸로, 음, 끼니 때운다기보다는 하루 종일 굶다가 먹을 때는 또 막 열심히 먹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저도 지금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예전에는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을 때는 안전한 상황을 찾아서 다- 해소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음, 저는 그전보다 스트레스가 지금 많이 없고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이분을 한번 볼게요.
인지적으로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죠.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보다 받아들이고, 감정도 그대로 수용하고, 좋은 도움 구하기도 하고,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라는 건 약간 능동적이지가 못하다는 거니까,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두는 느낌? 본인의 주도하에 어떤 걸 해결하겠다라는 것보다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두는 느낌이 드는 상태예요. 이분은 활동적인 방법에서 이제 행동으로 취하는 것이 여기 평균에서 낮기 때문에 어, 좀 소극적이고 적극적이지가 않고 생각이나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흘러간다. 뭐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나마 감정을 그냥 수용하고 친밀한 사람 만나고 이런 과정에서 좋은 도움을 구하고 이 부분이 조금 수치가 그래도 높게 나와서 활동적인 방법에서 높게 나와서 잘 버텨가고 있는 그런 느낌? 본인의 생활을 잘 활동적이지도 않고 능동적이지는 않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좋은 도움 구하고 친밀한 사람 만나기를 하면서 버텨간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 부분 인지적으로 수용한다라는 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이분은 실레님이에요. 실레님은 맞는 것 같아요. 안전한 상황에서 분출하기가 최근에 혹시 어떤 경험이 있으실까요?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아까 저하고 우리 장미아가님하고 얘기했는 것처럼 안전한 곳을 다니면서 분출을 해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노래방 가서 혼자 노래방을 가는 경우도 있다고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으로 나름의 그런 감정을 해소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찔레님은 아니면 예전에도 살아오시면서 그런 스트레스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제일 큰 거는 이 자연 바깥으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무슨 자연하고 만나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유형인 것 같아요. 음, 친밀한 사람 만나고 기분 전환 활동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이제 큰 걱정, 잘 지내오신 경우 같아요. 그런 형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잘 지내오신 것 같아요. 찔레님 신앙송 열심히 나오세요. 그다음에 다른 분 한번 볼게요. 음, 이분은 인지적 방법이 그나마 조금 높은 편이고,
활동적이나 그러니까 전 굉장히 음, 표현을 안 하시고 움직임이시고 그래서 참 그동안 조용하게 표현 안 하고 조용하게 버티고 버티고 오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어, 인지적으로 수용하기,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 대신에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그래도 안전한 상황에서 분출하기가 어느 정도 있고요. 전체적인 거에서 보면 기분 전환 활동하기도 있고요. 네, 문제 행동을 취한다거나 타인에게 분출하기나 이런 부분들은 적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표현을 안 하고 내색을 안 하고 조용하게 버티는 일가견이 있는 분 같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그려봤는데 이렇게 조용하게 버틴다라는 표현으로 나오신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림을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은 식사랑 본인 얘기 한번 해봐 주실래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좀 이거하고 맞는 것 같아요. 대체로. 어, 그러니까 저 혼자 혼자 그냥, 버텨온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소심한 면도 있지만, 어, 근데 고집, 소심한 반면에 고집은 좀 세가지고, 정말로 뭐 하나 풀어야 될 것 같으면, 그거는 또 끝까지 풀어야 되는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그냥 제가 다 참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지내온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힘들 때 누구랑 이야기하는 분 있을 것 같은데요. 음, 그것도 이거는 이제 그냥 체크를 하다 보니 그런 건데 제가 잘 내색을 안 하고 친정 식구들한테도 잘 않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아프기 전에는 물론 조금 활동적이었는데 아프고 나서는 더 저 혼자만 조금 인내심으로 견디고 풀고 마음을 저 혼자 마음 먹기 달렸다 이런 그런 마음으로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히 막 누구 뭐 친척이든 친구든 그렇게 만나서 도움을 청한다든가 이런 거는 싫어해요, 제가. 네. 지금 여기 안전한 상황에서 분출하기가 있는데 어떤 네. 사례가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그냥 좋아하는 걸 하면서 마음도 풀고 마음도 이렇게 기분 전환도 되고 그래요. 취미 생활. 음, 그렇게 하시는 분. 지금 그래도 지금 예전에 비해서 좀 본인 스스로도 조금 더 활동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을까요? 그런 면이 있어요. 이제 아프니까 이제 좀 용기도 나고 뭐 못 해본 거 해봐야지 이런 그런 아쉬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표현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지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행동도 하고. 네, 에너지가 너무 깔아져가지고 있어요. 월뱅이 만들어 오셨죠?
이분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그리고 문제행동 취하기, 좀 좋은 도움 구하기, 친밀한 사람 만나기, 기분 전환 활동하기. 그런 반면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타인 비난하기. 그러니까 생각이 에너지가 밖으로 너무 많이 나가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에너지가 밖으로 많이 나요. 능동적으로도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 타인 비난하기도 있고, 근데 이게 숫자가 올라가 있지만, 좋은 도움 구하기나 친밀한 사람 만나고 기분 전환 활동하는 이런 활동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이제 부정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근데 어, 이게 높으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거나 친밀한 사람 만나는 이게 수치가 줄어들게 되면은 긍정적인 인간관계가 유지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분 거를 제가 한번 볼게요. 그렇지. 음. 음, 여기 이제 문제행동 취하고 좋은 도움 구하고 친밀한 사람 만나기 이런 활동들이 지금 굉장히 높으니까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굉장히 폭이 넓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기대거나 이런 부분 그리고 감정도 풀기도 하고 에너지가 넘치는데 이 에너지가 아주 리더십으로 발휘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실행력이 높은 리더십 있는 그런 분인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여기에 감정 표현하고 공감 얻기도 지금 높잖아요. 그러니까, 어, 자기 감정을 표현도 잘하고, 활달하게 에너지도 바깥으로 있고, 이런 사람이 그 리더의 자질이 있다고 지금 돼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은 잘 몰랐는데, 어, 예, 밖으로도 강하고 안으로도 강하고, 외유 내가 뭐 이런 의미하고 다르게, 밖에서도 강하게, 바깥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강하고, 본인도 굉장히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어떤 때는 이제 좀 생각이 부딪히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감정이 높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좀 힘들어 하실 수도 있겠다. 본인의 열정하고 다른 그 감정만큼의 관계에서 약간 다르게도 나올 수 있어서, 그 대신에 에너지가 넘치고, 사람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리고 이분은 노영윤님이에요. 노영윤님은 안전한 상황에서 분출하기를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자연 속으로 가요. 음, 가까운 데라도, 가까운 데라도 집 앞에 산이라도 가고 그게 이제 정점에 감정이, 안 좋은 감정이 정점에 달했을 때는 산속에 들어가서 울어요. 소리 지르고. 음,
최근, 마음이 풀릴 때까지. 아, 지금 감정 표현도 많이 하시는 편이고, 그리고 공감이나 다른 사람들 감정을 또 공감하는 것도 되게 많으신 편이고, 음, 감정 표현하고 공감하기가 높으니까, 그죠? 그 부분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힘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에너지가 밖으로 너무 많이, 그리고 내면의 에너지도 힘들고, 좀 조용한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커서 힘드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어, 해결, 음, 본인 스스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생각을 하면 조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내려놓는다고 해야 되나? 열정이 밖으로도 많고 안으로도 많고 그러니까 힘드실 것 같아요. 어때요? 글쎄, 그래도 이게 이제 이런 활동들이 긍정적인 활동을 많이 하니까 또 스트레스가 또 그렇게 많이 꽉 막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소통이 잘 되고 이러실 것 같은데 글쎄,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많으니까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에너지 소비가 많긴 해요. 많긴 하는데, 제가 또 저를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데 가서는 최대한으로 활동적이고 그 능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일단 마음에 어떤 다 들여놓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나를 그 생각이 나하고 맞지 않는다든가 뭐 코드가 안 맞다든가 그러면은 거기는 제가 제외를 하는 성향이 있어요. 나하고 코드가 맞는 쪽에 가서 거기서는 활동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에너지 소비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 가서는 그러니까 이런 표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곳에 가서는. 시간을 두고 나중에 또 다른 상황이, 주변 상황이 여건이 다르면 또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음, 오늘 이거는 인지적 방법, 체험적 방법, 활동적 방법. 인지적으로 수용한다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또 생각하고,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람의 감정이 있는데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타인에게 분출하기는 안전한 상황에서 분출하기, 표현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 타인 비난도 적고, 부정적으로도 생각 안 하고, 아주 지금 인지적인 수용이 높고, 어, 거의 리더 형태, 그냥 감정 사용도 본인 스스로도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 음, 아주 안정적이긴 한데,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표현을 하면은
더 건강하지 않을까. 더 건강하다라는 거가 이제 자기의 정신 건강이 좀 되겠죠. 이 부분은 이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포용이라든지 어떤 관계, 또 사고도 능동적이고, 또 주변 관계도 굉장히 좋고, 다 좋아요. 근데 뭐 혹여나 이런 푸른 과정이 없으면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분입니다. 이분은 프리지아님, 회장님입니다. 회장님은 스트레스가 분출하기나 안전한 상황에서 분출하기 이런 지금 현재는 없다 하더라도 과거 경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나가셨나? 네, 있어요. 감정을 조금만 부정적인 감정 아니면 스트레스를 조금만 활용하면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근데 뭐 굉장히 안정적이고 포용이라든지 마주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분 같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지 어떤 스트레스 해소나 이런 건 없을까요? 스트레스요? 음.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죠. 있는데, 그, 저는 내 주변에 그 좋은 분이 계셔서, 내 마음을 내가 말을 안 해도 알고 계실 것 같고, 알아주고,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내 삶에 어, 그냥 안 해도 아는 그런 감정이 그 감정 폭발까지 가지 않아도 그냥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면이 우리가 내 주변에 그런 친구랄까 하여튼 그런 분들이 한두 분 계시면 굉장히 내 삶에 어, 그냥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런 것 같은 거에서 위로가 많이 되고 어, 그런 신뢰로 그냥 가는 것 같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음. 되게 지금 부러워요. 저는 되게. 나랑 때는 나랑 때는 수치상으로는 비슷비슷한데 활동적인 부분이 조금 높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 능동적인 생각도 높고, 그다음에 인지적으로 수용하기도 높고, 그다음에, 음,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는 굉장히 낮고, 타인 비난을 받고, 예.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여기 문제 행동을 취하기까지 본인 스스로 해결하려고도 하시고 있는 자체를 수용하고 본인에게 주어진 상황을 수용도 하고 뭔가 문제 있는 행동을 또 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음, 뜻대로 말이 안 나와서 그렇지 굉장히 지금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능동적으로 행동하시고 직접적으로 조언도 구하시고 그래서 나랑깨님 되게 활동적이신 분이 비춰지나 봐요. 일자님이 보시기에 이분이 나랑깨님이 잘 설명된 것 같아요. 나랑깨님은 그 정말 다른 거는 전부 다 긍정적인 거 뭐 이런 막대가 높은데 언어 장애로 인해서 하고 싶은 이런 말을 못 하고 하시는데 아쉬운 게 많고요. 거리가 가깝다면 신앙송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권장을 못 드리는데 저도 이 언어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데 느려지고 작아지고 하는데 저는 신앙송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아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음, 정서적인 것도 굉장히 나랑깨님이 긍정적이고 아주 좋으신 성품인데 그러니까 누구나 타인을 비난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 뭔가 감정 표현을 하고 이렇게 될 건데 이런 거를 하지 않고 속으로 본인 혼자서 잘 참고 혼자서 정리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더 힘들지 않을까. 오히려 누가 시끄럽다고 하더라도 시끄럽다 소리를 나올 정도로 목소리를 차라리 질러버려 보는 거든요. 그 옛날에 그런 시간은 예전에 그 나랑깨님이 말이 굉장히 적은 사람은 아니에요. 말하기 되게 좋아하고 표현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언어 장애로 인해서 이런 어쨌든 이 영향도 많은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자로 하시면 다 하세요. 음? 문자로 하시면 다 하신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조언이나 이런 게 전혀 그래서 여기다 꽂는 마이크 하나 살까 생각 중이에요, 저도요. 음. 그러니까 이분이 그만큼 본인 스스로 속으로 아주 강하신 분인 거죠. 혼자 정리하고 혼자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순히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목 디스크 수술을 하셨다라고 하니까 무슨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거 그림을 보면서, 이래서 희망 걷기나 모든 면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움직이셨구나 하는 결론을 제가 내렸어요. 맞아. 그 다음에 또 누가 계시지? 최고위원님 들어왔어요. 안 깨진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나랑깨님 목소리, 잠깐. 가끔씩 나오는 것 같은. 에이, 나오잖아.
월백님 들어오셨어요? 월급님 동결이 아직 안 풀렸나? 안 계신 분들은 일단 안 계신, 할게님 나왔네. 랑깨님 나왔네. 언니, 안녕. 랑깨님 인기 언니, 많네. 안녕. 안녕 해봐. 어, 안녕하세요. 들렸어요. 랑깨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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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수용하기만 하는 것보다 뭔가 분출하고 표현하고 이런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도 밖으로 나올 필요가 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안으로만 하지 말고 바깥으로 표현을 해보자. 이런 건데, 저는 그 킨스님을, 잠깐만요. 수치만 그렸고 막대기를 못 그려서. 그러니까, 어, 지금 그 부적응적인 정서 조절을도 할 필요성이 있다. 표현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핸드폰만 계속 뭔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고 정리가 안 될 때 핸드폰만 계속 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텔레비전만 보는 경우도 있고 긍정적인 활동을 못할 때 그런 것도 일종의 뭐 탐리 활동도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는 쪽으로, 표현하는 쪽으로 하고 살아야 된다.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이번에 요구했는 거는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이런 부정적인 정서, 불쾌함 또는 그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고 지내느냐. 이걸 제가 중점으로 보았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요, 네, 잠깐만 얘기해도 될까요? 네, 이렇게 아침마다 오면은 여기서요,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랑 마주치게 되잖아요. 노가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랑요. 근데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좀 거치세요. 아침부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껌 씹는 아줌마로 변해야지 돼. 순간적으로요. 그래가지고 막 오늘 아침에도요. 옷을 갖다 이쁘게 입고 왔는데요. 누런 건 아니겠지만 막 커피를 갖다 쏟아가지고요. 막 걸레 같은 걸로 막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친 현장에 있어요, 제가요. 그런 분들하고는 저 이런 목소리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여기다 이제 마이크를 하나 사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좋은 현상인 것 같기도 해요. 전 너무나 이때까지 물려서만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저도 모르게 이런 현장에서 사람들하고 와각거리고. 네, 음. 부딪히면서 살게 되니까요. 더 좋은 것 같아요. 목소리를 한번 살려보세요. 글쎄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나긋나긋하게 얘기해갖고는 안 통할 것 같은데. 글쎄 강실님이 말이에요. 하시는 거예요. 그렇거든. 여기가 잘못됐어. 똑바로 하세요. 뭐 이렇게. 아이고, 그 소리도 아니네.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좀 목소리 깔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돼? 아씨 그러지 지금처럼. 마세요. 그러고요.
똑바로 하셔야죠. 그래요. 흑사랑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저 같은 그 현장에서요. 마음에 안 들면, 특별히 달라질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뭐예요? 이거대로 좀 해보세요. 이러면서. 방법이 있네요. 우리 킨스님 네? 나와주세요. 힌스는 어떻게 하겠냐고요. 어떤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졸려가지고 아유, 정말 정신을 못 차려, 그냥. 좀 솔직히 좀 졸고 있었어요. 네, 그 이게, 재미없는 본인의 이야기가 쭉쭉쭉 나와야 되는데 제가 목소리도 신통찮은 사람이 말을 하니까 재미없죠. 아니에요, 음, 아니에요. 현장에 나왔을 때 나처럼 이렇게 아침 현장에 나왔는데 아저씨들이 마음에 안 들게 행동을 한다든가 작업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저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를 않아요. 안 만들면 어떡할 건데. 그 일 게으른 거죠. 안 하죠. 그런 일. 아우, 정말. 저는요, 지금 일을 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어, 요리조리 샥샥 피해가기는. 아침마다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는데요. 6시에 일어나려면 4시 반에는 일어나야 돼요, 저는요. 그렇죠. 일찍 일어나 준비해야 되니까. 생동이 느리니까 네, 우리는. 네. 왜 이렇게 행동이 느려졌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벽이니까 그렇지. 근데 그게 이제 활기를 저한테 주는 것 같아요. 음, 하고 싶은 긍정적인, 일을 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다행입니다. 뭘 하는, 폐교, 저기에서 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펜션이요. 음, 게스트하우스. 하고 게스트하우스? 캠핑장이요. 큰 작업이네. 요즘 마당에서요. 포크레인하고 트랙 타고 와가지고 막 엉엉거리고 있어요. 자갈 음, 까느라고요. 조용하네요, 근데 분위기가, 주위가. 창문을 닫으니까 조용하네요. 음, 그럼 아저씨들이 와가지고요. 막 사람을 갖고 놀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서울에서 껌 좀 씹던 아줌마가 오셨네요. 막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래요. 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제가 눌러버리려면요. 힘들어요. 좀 힘든 건 없는 에너지도 나오겠네. 네, 그래서 아침부터 기가 딸릴 때가 많아요. 식사함을 해야지 되니까요. 껌 좀 씹더라. 그래, 이쁜 게 죄야. 그래, 나 짝다리 좀 흔들었다 그러지. 우리 해외여행 다녀오신 두 분 이야기 조금 들어볼까요? 가서 부부싸움 안 하셨어요? 많이 했죠. 아시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완전히 24시간 한 공간에서 지내다 보니까 정말 제가 집에서는 이제 방을 따로따로 쓰니까 완전 24시간 같이 있었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아무래도 한 방을 쓰고 또 저희가 이렇게 침대가 있었는데 거기 침대가 되게 높이가 높았어요. 그래서 사실 자다가 우리 남편이 한번 침대에서 어이구야.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행히 아주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그 이후로 약간 고관절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좀 신경이 쓰이긴 했는데 가서 이제 뭐 좀 검사를 받아보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뭔가 이렇게 뭐 고장이 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겪으면서 그 24시간 같이 있는 게 어떤 면에서는 저같이 이렇게 파킨슨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남편이 바로 옆에 있어서 금방금방 이렇게 인지하고 또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금방 받을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계속 잠에서 깨야 되고 숙면을 못 취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파킨슨이 참 옆지기를 힘들게 하는 측면이 참 또 많구나 이런 거를 또 새삼 느끼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지금 사실은 이제 귀국해서
저희 딸이 다섯 있는데 맨 큰 언니가 지금 이제 췌장암 말기라서 지금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하루 종일 거기 가서 이제 언니 보고 그리고 왔는데 언니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있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조금 우울한 지금 귀국해서 조금 우울한 나날을 좀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이것도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겠지만 내 죽음을 내가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부부싸움 이야기할 때만 해도 부부싸움 정자인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죽음을 선택하는 얘기를 하시니까 네. 그래서 우리 다들 생각해. 상황이 막 정말 제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막 휘돌아가니까 제 감정도 같이 막 조금 휘둘려지는 것 같아요. 진짜 여행할 때는 물론 이제 언니가 아픈 상황을 알고 물론 저희가 여행을 떠나긴 했지만 또 갔다 와서 언니가 처한 그런 어떤 임종의 마지막 모습을 봤을 때 그게 나의 그 미래의 모습과 또 이렇게 겹쳐지는 측면이 막 있으니까 언니의 모습을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저랑 같이 계속 클로즈업 돼가지고 좀 많이 힘들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우리 홍성준이 제가 몇 주 못 뵀다고 닉네임을 잊어버렸어요. 저는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마찰되는 그 기회도 더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제 목소리가 들리나요? 네. 네, 들립니다. 아, 예, 예. 근데 이제 저기, 저는 제 감정이나 생각이나 상황 같은 것을 알아차리는데 좀 집중하려고 항상 노력을 해요. 그런데도 아직도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인지가 안 되는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직도 약하지만, 집사람하고 어떤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더 크게 되면은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의미도 없고 이것이 더 커지면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길 수 있다. 이런 것은 전보다 그 느끼는 측면이 더 빨라지고 감지하는 능력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마찰이 있었지만 그것을 알아차리고 더 크게 하지 않게 전에는 이제 뭐 화가 나거나 그러면 그 화에 휩쓸려 가지고 더 마찰이 심해지고 그랬는데 좀 마찰이 있어도 어느 선에서 마무리가 됐던 부분은 제가 좀 내적으로 성장했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은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그 수련이라든가 또 아니면 또 어떤 그런 부분이 내적인 성숙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파크 골프 치러 가서 언제든지 파크 골프를 칠 수 있으니까 낮에 아주 더울 때를 제외하고는 집사람하고 저하고 마찰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의 심리적인 혹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시간과 공간은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이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공간에서 있지 말고 파크 골프를 예를 들어서 나는 당신하고 싸웠으니까 같이 운동도 하기 싫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굉장히 뭐랄까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몇 시가 되면 같이 운동하기로 했으니까
가자 그래서 가게 되면 그 공간을 다른 곳으로 바꿔서 다른 상황에서 서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안 좋았던 감정이 한 뭐 몇 분, 몇십 분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더 확전시키지 말라고 하는 자신의 내면적인 노력과 더불어서 또 한편으로 그 상황을 공간과 시간적으로 공간을 바꿔주게 되면 그 다른 공간에서 시간이 약간 흐르면은 저절로 이런 갈등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전에도 이런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에 태국에 가서 운동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공간을 바꿔주고 그 새로운 공간에서 시간이 약간 흐르게 되면 우리가 내면적으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저절로 해결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와, 똑똑하시고 생각이 깊으신 분이. 언제 아닙니다. 보호자로서 파킨슨 환자 케어 이제 하루 리더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 킨스님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하는 거. 주제를 정하셔. 애들은 싸우면서 커요. 예, 맞습니다. 예. 있어요. 그것은 있어요. 이론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 한우님처럼 그분이 이제 우리 뭐 은퇴하고 일 안 하고 집에 가만히 계시면서 그 자신의 어떤 이 힘든 과정을 겪는 분들보다 그런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막 거친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하면서 느끼는 게 느끼고 배우고 그러는 게 자신의 치료에도 잘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네네. 저기요. 이게 좀 파킨슨 환자의 환우분의 남편분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자신이 처한 지금 이 현 상황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아니,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하실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깊이 하신 분 같아요. 그렇진 그러신가요?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어, 닥치는 대로 예. 아, 공감해주고 모든 것은 이제 전에는 상황은 내 손에 있지 않다. 그건 뭐 신의 손에 있다든가 어떤 운명에 있다든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내 자신의 일조차도 내 손에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정말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다.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가고 싶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요.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두 분이 부부싸움 하지 않았냐라고 질문을 했는 이유가 여행 가서 두 사람이 늘 같이 있는데 별일 없었다. 그런 감정적인 충돌이 없었다는 거는 적어도 한 사람이 참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참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표현하고 옥신각신하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 어제하고 하루 이틀 전에 저희 동생 집을 다녀왔는데 28살 동생의 아들이 28살이에요. 근데 3살 때부터 뇌병변 장애 괜찮았는데 갑자기 경기를 하더니 한 2년 전에 중환자실에서 죽는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퇴원을 시켰는데 집을 방 한 칸을 호스피스 병동처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관지를 뚫어서 석션한다고 해야 되나? 지금 저도 가래가 되게 많은데 그걸 엄마가 계속 그걸 하고 있고 음식은 배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아이는 손가락 터치하는 힘을 있어서
이게 그 작은 패드, 아이패드를 가지고 보고 있고, 제가 가니까 고모한테 이름표 달아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면 이름표 다는 게 있으니까 저한테도 이름표 달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 연장은 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아, 하는 생각을 또 보는 순간을 했는데 지나오면서도 그냥 현재를 보고 살아야겠다. 우리 아까 덩실님 언니의 현재, 우리의 현재가 또 다르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현재를 보면서 또 살아가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끝나기 전에 제가 궁금한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한테 왜 이거 보시면서 이렇게 이런 사람은 처음이라고 이렇게 나온 건 처음이라고 결과지가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꼭 이렇게 조언해 주실 말씀 있어요? 이거 보시고. 수치가 이렇게 작게, 네. 그러니까 표현을, 본인의 마음의 표현을 거의 안 하시는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표현을 좀 더 하시면 어떨까. 숫자가 우리가 0에서 6까지인데, 0에서 6까지인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절반 숫자 3이면 3 이하로 체크를 하신 거거든요. 네. 좋은 것도 3 이하, 안 좋은 것도 3 이하. 이게 이제 처음이니까 약간 이해를 안 된 상태에서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대체로 제 자신도 생각하니까 표현을 잘 않는 속마음, 이런 거 표현을 않는 그런, 저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혹시 저한테 위험하거나 정말 고쳐야 할 거 있나 싶어가지고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골고루 네. 말하자면 어떤 분은 다 과하게 에너지를 표현을 하면서 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또 그렇지 않게 골고루 수치가 제가 이분은 숫자가 3가지 밖에 없다고 생각되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였어요. 최고점이 3인가? 네.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최저점이 3이라고 생각해서 전부 다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게 이제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고 표현의 방법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주 하나가 엄청 높았다거나 이러면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 제가 그 1시간 반 정도 하는 그 가면 인성 검사를 했는데 아주 위험한 그러니까 우울증도 심하고 대인 대외적으로 분노도 많아요. 엄청 분노가 많은 걸로 나왔어요. 수치가 분노가 많고 또 우울감도 많고 반대로 여성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여기에 만약에 남성성이 높았다면 어떤 폭력적으로 외부에 활동을 할 건데 화도 많고 분노가 많지만 여성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한 선은 아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제가 다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국립보건원에 들어가 보면 또 거기도 우울지수, 불안지수, 조울증 또는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다양한 것들을 각각 다 한번 해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게 되면 본인의 상태 검사할 때마다 좀 다르게 나오니까. 국민보건원이라 그랬어요? 국립보건원 사이트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사이트. 네네.
그게 나는 은평구에 있는 그거 가서 얘기 안 하는데. 국립정신보건연구원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정말 죄송한 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아, 목소리도 안 나오고 저는 오프가 되면 다리는 힘이 빠지고 여기는 완전히 쇠사슬로 감는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수업을 하겠나 7시에 어, 문 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빨리 이제 끝내시고 가셔야 되겠다. 아니 이제는 다 풀렸어요. 다행이네요. 아침에 그 시간에 원래대로 약이 올라야 되는데 약이 돌지 않아서 그래서 아, 내가 이거 리더 해가지고 되겠나 이 생각을 또 한번 해봤어요. 아, 정말 그럴 때마다 절망과 나락으로 빠지면 힘들어. 별말 안 하셔도 돼요. 우리 홍성도 이제 같이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환우들 마음까지도 봐주시니까 뭔가를 하실 때 도와주실 거예요. 글쎄, 저는 이제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집사람이 조금 전에, 어제 큰 처형님이 이제 그 췌장암 말기돼서 호스피스 병동에 다녀왔다 그러는데 저도 이제 항상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그 전에 우리 내 밑에 저기 처제 남편이죠. 그분도 이제 왔다 가고 그랬는데 그분하고 좀 마찰도 있었고 안 좋았고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니까 선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부정적인 측면도 많고 그런데 제가 가서 인사드리고 이렇게 이제 좀 손 좀 주물러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홍서방은 믿는다고. 그리고 우리 정미 무슨 말 우리 하세요? 정미는 걱정을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음, 왜냐하면 제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집사람하고 마찰도 많고 또 아직도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걸 느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굉장히 기뻤다. 그리고 우리 지금요 한우분들이 이제 다 같이 말씀하시고 그러면 뭐 이렇게 문제성도 많이 말씀하시고 그러지만 이런 모임을 통해서 자꾸 서로 의견을 나누고 노력하면은 본인 스스로가 아니라 언젠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한 이상. 우리 말씀을 남편, 너무 우리 잘하셔. 남편, 우리 남편도 이 프로그램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옆에 두 분이 그렇게 계신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보다시피 우리 신랑이 저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전 인류한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제가 훌륭하시죠. 알아요. 저한테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디 나가면 저 이외에 다른 사람한테도 온갖 신경을 다 써요. 그래서 정말 몸이 하나라도 본인은 몸 나만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그게 저는 좀 그러니까요. 개인적인 불만입니다. 네. 신랑 자랑하면은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보호자 교육을 집중적으로 언제 한번 맡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아요, 그건. 제가 제 휠체어를 이틀 동안을 꼬박 밀어주시는데 제가 너무너무 죄송스러울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김정미 선생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그 심정을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때 우리 걷기 갔을 때는
자기가 도와주는 사람이 저처럼 이제 어디가 좀 불편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간 그런 데라든지 저희가 여행 갔을 때 거기에 같이 오셨던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전혀 그런 케어가 필요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 밥 먹을 때 막 반찬까지 덜어서 막 각자 또 테이블에 놔준다는 이런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다 제공을 하니까 제가 어떨 때는 여기서 머리에서 막 폭발을 해요. 지진 나죠, 그냥. 예, 그거 참느냐고 많이 힘들었어요. 음. 좀 덜 찾겠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홍달콩 잘 싸우고 오셨네. 예, 예, 예. 우리 남편은 좀 빨리 가서 저 누구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냅둬,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식이라서 저랑 반대네요. 아, 예. 저는 이렇게 보면 도움 청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몸이 따르면 빨리 가서 해결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싶은데, 내가 안 되니까 우리 남편 시키거든요. 우리 남편은 버럭 질러요. 네. 오늘도 시작은 어설퍼도 마무리는 기수님이 깔끔하게 해주실 겁니다. 선생님, 잠시만 하나 이야기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나요? 뭐, 네. 네. 제가 8개월 전에는 일단 약을 4번 먹었는데, 8개월 후에, 약을, 변화는 하나도 없는데, 대신 제가 활동을 좀 해야 되는데, 약을 갖다가, 그때 미도파정하고 피케이멜제로 약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소화제 이런 거 주는데, 이걸 갖다가 나눠서 저는 PK멜즈 약을 이게 빼고 3시에 빼고 그걸 자기 전에 먹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필요한 약보다 되게 불편하거든요. 3시 돼서는 제가 활동하면 집으로 가야 될 시간인데 뭐 움직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걸 그 마도파정을 굳이 자기 전에 먹지 않고 그냥 피조를 3시에 먹으면 어떤가요? 낮 시간 활동 기준으로 먹는 게 낫죠. 그렇죠. 안전사고도 덜 생기고, 집은 그래도 안전한 곳이니까, 약을 안 먹어도 안전한 곳이고. 집이 안전치 않아요. 바깥보다는 외부 요인은 덜할지 몰라도 집이 안전하지 않더라고요. 좁다가 보니까, 좁다는 그게 많이 50평, 60평도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튀어 있는 게 아닌 우리는 마음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집안에서 사고가 많이 생기긴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일을 또 해야 되고 바깥에서는 거기는 맡아서 해야 되지 않나요? PK 멜즈는 몇 시부터 먹지 말라 그랬다고요? 네? PK 멜즈는 몇 시부터 먹지 말라 그랬다고요? PK멜즈는 저녁에는 안 먹죠. 저녁에 먹지 마. 자기 전에, 저녁에는 그거는 그 수면 방해를 한다 그래서 PK 멜즈는 저녁에 안 먹는 게 좋고요. 네. 늦은 시간에 오후 5시 이후로는 안 먹는 게 좋다 그러고요. 네. 그다음에 명도파 먹는다 그랬죠? 마도파, 예, 마도파, 예. 마도파죠. 그 몇 시에 먹으라 그랬다고요? 원래는 3시에 먹으라고 했는데, 이제는 바뀌어서, 그거는 먹지 말고, 자기 전에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리고 소화제를 왜 지어줬대요? 소화제를 뭐, 항상 소화가 안 된다고 하니까, 소화제는 드실 수 있으면 드시지 마세요. 잠깐만요. 나랑끼리 무슨 일 있어요? 나랑끼리 무슨 일 있어요? 보이세요? 일하시는 거요. 소화 안 되더라도요. 우리가 소화 안 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소화제는 가능하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게 소화제가 기모스틴정이에요.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 주치의는
조금 요즘 이제 변해져서 그런데 절대 소화제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저, 우리가 먹는 피- 퍼킨이나 이거 있잖아요. 예, 마도파나 이게 예. 소화제를 먹으면 그게 뭐, 하여튼 뭐가 방해가 된다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음, 그래서 참, 저는 감기약을 먹어도 소화제는 보호제는 빼라고 그렇게 해서 약을 처방을 받거든요. 예, 그런데 알겠, 예, 예, 소화제를 주셨다 그래서 음, 굉장히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음, 소화제, 위장보호제나 소화제 들은 적 없느냐고 항상 물어보시고 그러셨거든요. 음. 소화제, 그동안 16년 동안 먹어왔는데. 네. 그러면 일단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예, 예. 나란테님 무슨 일 있어요? 저도 항상 소장소장, 응? 소장, 소장, 그거? 소장성 먹거든요. 자꾸 소화제 먹기만 그러네요. 메모로 하시면 안 될까요? 메모지. 글씨도 안 글씨를. 써져요. 음. 우리 그, 글씨도 못 써지는 거야. 뭘로 쓰냐, 멤, 빠지. 멤, 멤, 일단 문자 좀 남겨주시고, 틴서님 우리 마무리해요. 다른 또 토요일 볼 일도 보셔야 되고 하니까. 다들 바쁘시니까 네. 일단 저도 알지도 못하는 거를 아는 척하고 떠드는 거라 힘들다는 건 좀 알려주시고 오늘도 오늘도 알면 아는 척하기 좋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짧게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슬라이드 쇼 현재 슬라이드부터 형광펜, 잉크색. 예, 일단 저희들이 패시티를 찍었을 때 이런 것이고요. 이 부분이 선조체인데 왜 이렇게 색깔이 변화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는 흑질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도파민, 신경세포, 소실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이 의미는 뭐냐면 여기가 흑질이고요. 여기만 망가졌다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는 신경세포. 이게 도파민 신경세포거든요. 흑질에서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냐면 선조체까지 올라가거든요. 이 선조체를 위해서 찍은 사진이 아까 그 패시티인 거죠. 그래서 도파민 신경세포 소실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좀 더 3D하게 나온 거죠. 여기가 흑질이고 여기 위에까지 선조체까지 올라간 거죠. 선조체에 있는 이 부분을 찍는다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도파민이 분출되는 곳이죠. 신호로서. 그래서 여기는 정상인 경우, 여기가 파킨슨인 경우죠. 흑질에서부터 도파민 신경세포가 쭉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선조체고, 여기가 아까 그 패시티에서 나오는 부분. 이거는 파킨슨 환자인 경우고, 두 개 중에 하나가 죽었죠. 여기서 선조체에 이제 그 도파민이 모자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때문에. 그래서 보면 알파 시누클레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알파 시누클레인은 시납스에서 신호 전달을 돕는 단백질이다. 이 단백질이 뭉치면 시냅스가 막히고 연결이 끊겨진다. 연결이 무너지면서 결국 움직임 장애가 나타난다. 지금 이게 정상인 신경세포. 이게 증상이 나오기 전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쯤 되면 저희도 증상이 나오는 거죠. 여기가 어디냐면 이 부분이 흑질이고 여기가 바로 위에가 선조체 부분. 거기까지 쭉 올라온 이 세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아파 시레프레셀이 막혀가지고 이게 장애물들이. 그러다 여기서는 더 많아져가지고 증상이 나오는 거고 알파 시누클레인이 뭉침으로써 시냅스가 막히고 연결이 붕괴되면서 증상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사멸되기 전에 증상이 이제 시작되고 세포가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 세포까지 사멸하는 게 우리 증상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그 말씀드린 신경세포인데요. 도파민 신경세포인데 여기가 흑질이고 여기가 선조체 부분이죠.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요 끝에 부분을 뜻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도파민이 나가서 분출을 해서 수용체가 받아들인다. 바로 이 부분이 요 그림일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가 흑질이고 이게 정상인 세포.
분출이 많이 되니까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파 시누클레인이 뭉쳐져 있는 것들이 막혀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상입니다. 끝. 맞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 한 말씀 하시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나랑깨님은 적어줘요. 수고하셨습니다. 저 나갑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